똑똑. 안녕하세요. 룰자의 마음 북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뇌의학과 정신의학이 들려주는 당신 마음에 대한 이야기. 전홍진 씨가 지었고요. 그랑아리에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전홍진 씨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신데요. 전홍진 작가님의 머릿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삶이 다른 만큼 각자 지니고 있는 사연도 다양합니다. 저는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있으면서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다음 회가 더 기대되는 사연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연의 중심에는 매우 예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쉽게 예민해지고 별것 아닌 일로 넘기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환자는 아니지만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이들도 많이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들 중 다수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예민함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같지만 후자는 스스로 예민함을 다루는 좋은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던 거죠.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성공했든 평범하게 살든 환자로 치료를 받든 대인관계에 매우 민감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을 피곤하게 하며 보통 사람보다 좀 더 힘들게 삽니다. 많은 분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 없겠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책을 살펴봤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쓰여 번역된 책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예민한 마음을 약간 평평하게 해주는 책을 한 권 내놓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민한 분들로 한정합니다. 또한 40가지 사례 중 여성들의 상담 비중이 높은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 쓰는 이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할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많다는 걸 상기하면서 읽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별로 자세한 것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진료, 상담을 하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책만 읽고 자신을 진단하거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신이나 배우자, 친구, 가족의 예민성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넓히면 좋겠다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2020년 7월 전홍진. 스티브 잡스와 환공포증.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면 그가 버튼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환공포증의 일종으로 동그란 형태의 물건이나 구멍을 보면 극심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다. 둥근 표면 가운데 아래로 움푹 패여 있는 구멍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보면 불편하게 느낀다. 그 구멍 속에 다시 둥근 물체가 들어있다면 더 심하게 불편하고
오싹한 느낌이 밀려온다. 이를테면 구멍이 있는 단추나 가운데 씨가 많은 해바라기나 수세미류의 식물, 피부가 심하게 파여있는 사람을 봐도 온몸이 오싹하면서 환공포증이 몰려온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하기 전에 휴대전화는 블랙베리처럼 아래에 수많은 버튼이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버튼을 없애고 터치식으로 바꿔 스마트폰의 혁명을 가져온 이가 잡스였다. 아이폰에 대한 그의 유명한 소개 영상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버튼을 없애고 기존 기기를 단순화해서 스마트폰에 통합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영상 속 잡스를 보면 그는 라운드 티셔츠와 버튼 없는 옷을 입고 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이 더 잘 드러나는데 여기서 그의 성격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나는 잡스 같은 천재가 왜 환공포증을 갖게 되었을까 궁금했다. 추정은 해볼 수 있다. 잡스의 2005년 졸업식 축사를 한번 들어보고 다시 생각해보자. 그의 명연설을 육성으로 들으면 깊은 감동이 밀려온다. 유튜브 조회수는 무려 3,400만 회가 넘는데 그는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 2005년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점들의 연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드 대학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중퇴했습니다. 그 후 청강을 하며 대학 주변에 머물다가 1년 반 후에는 정말로 그만뒀습니다. 제가 왜 중퇴를 했을까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생모는 젊은 미혼모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장래를 위해 대학을 나온 양부모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느 변호사 가정에 입양되기로 정해져 있었죠. 변호사 부부는 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난 순간 그들은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있었던 저의 양부모님은 한밤중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양부모님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양어머니는 대졸도 아니고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안 나와서 생모는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몇 달 후 양부모님이 저를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생모는 고집을 꺾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17년 후 저는 확실히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진하게도 스탠퍼드만큼이나 학비가 비싼 학교를 택했습니다. 노동자 계층이었던 부모님이 애써 모아둔 돈이 모두 제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후 대학 생활이 저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대학이 그것을 찾아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양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을 쏟아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고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두려웠지만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자퇴 후엔 관심이 없던 필수 과목들을 그만두고 더 흥미로워 보이는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축사의 일부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친어머니는 조앤 시블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한다. 시블은 위스콘신 대학 대학원에 다니며 잡스의 친아버지인 시리아 출신의 압둘 파타 존 잔달리와 만나 사랑에 빠졌다. 잔달리는
위스콘신 대학 정치학과 조교로 있을 때 학생이던 시블과 사귀었다. 시블은 잔달리와 아기를 갖게 되었지만 시블의 아버지가 시리아 출신인 잔달리와 결혼하면 부녀의 연을 끊겠다고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아버지의 반대에 직면해 둘은 결혼하지 못했고 아이는 입양시키기로 했으며 위스콘신을 벗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하면서 잡스를 낳았다고 한다. 그 후로 시블과 잔달리는 스티브 잡스를 평생 만나지 못했다. 공포증이나 만성적인 불안, 우울증, 신경증은 흔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다. 환공포증은 어린 시절 자신을 거부한 것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이 어머니의 모성을 형상하는 둥근 모양에 대한 공포에 담겨 있을 수 있다. 친부모가 날 원하지 않아서 버렸다는 말을 듣고 울면서 집에 뛰어들어간 적이 있어요. 부모님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천천히 반복해서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줘가면서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느끼도록 만든 게 바로 제 엄마와 아빠였습니다. 잡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잘 승화시켰다. 이로써 그는 세상을 바꿀 놀라운 기기들을 선물했다. 여기에는 잡스의 천재성, 미국의 사회적 포용성과 창의력에 대한 존중, 잡스의 자존감을 높여주려 했던 양부모의 노력과 사랑이 있었다.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가끔 해본다. 미혼모의 자식, 대학 중퇴라는 배경을 가졌는데 과연 그의 천재성이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더욱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공포감과 분노가 창의적 영감으로 승화될 수 있었을까? 매우 예민한 사람들. 우리는 지금부터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민하다는 것은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기질이나 성격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조그만 소리에도 잠 못 들거나 상대방의 말이 약간이라도 거슬리면 화를 내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런 박사는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개념을 정립했고 인구의 15에서 20%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이런 기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우 예민한 것이 심해지면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에서 진행한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1명 이상은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고 심각하게 우울하거나 불안해 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이 7명 중 1명 이상이나 됩니다. 다만 매우 예민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문화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 남과 자신을 곧잘 비교해 서양인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저는 한국인 중에서 매우 민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 이 책은 이렇게 여러 사례들과 전문의의 조언,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 방법, 예민함을 극복한 사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예민한 가족이 있다면, 본인이 조금 예민한 편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저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길. 왈마스테.